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먹산이점 이런 건 좀 약간 천박하게 안 느껴집니까? 좀 가벼워 보이고 격차해소위원회 조금 진지하고 진중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의 격차, 노동의 격차, 교육의 격차, 그리고 또 지역의 격차, 기업의 격차, 기업이라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말하겠죠. 건강에 대한 격차. 이 보수 콘크리트 지지층 일각에서는 이 한동훈 대표의 격차 해소 좀 좌클릭이다. 글쎄요, 그거는 뭐 보수라기보다는 극우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. 정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정치가 필요한 거지. 아니, 돈 있고 부자들은 정치가 필요가 없어요.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는 좌다 우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보는 거죠.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1%에 해당되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한동훈 대표의 격차 해소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이 기본소득론, 먹사니즘 뭐 이런 것과는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? 사실은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네다섯 개의 문제는 뭐 먹사니즘 이런 건 좀 약간 천박하게 안 느껴집니까? 그래서 좀 가벼워 보이고 뭔가 적흥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. 즉흥적인 느낌. 적흥적인 느낌. 근데 우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격차해소위원회는 뭔가 조금 진지하고 좀 진중하고 뭔가 조금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. 특히 이걸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률화도 좀 시키잖아요. 그래서 법률화. 예. 내일 모레 31일 날 그 1호 법안이 나옵니다. 그게 뭐냐면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특별 법안이 하나 나오거든요. 예, 그 법안이 하나 나오는데요. 그러니까 특별 법안이보다는 특별위원회에서 만든 법안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격차해소위원회에서는 6개의 그 큰 과제를 가지고 저희들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. 그 뭐냐면 소득 간의 소득의 격차, 그 다음에 노동의 격차, 그 다음에 그 교육의 격차, 그리고 또 지역의 격차, 그리고 이제 기업의 격차. 기업이라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말하겠죠.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격차. 예, 지금 요즘 의료 분쟁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죠. 네, 그래서 네. 여러 가지 이 6가지를 좀 주안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씩 법률안도 만들고 또 필요하면 예산도 좀 예산 재원도 저희들이 좀 뒷받침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요즘에 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정년 연장 문제잖아요. 그렇죠. 예, 정년 연장 문제 뭐 그 특위위원장으로서 언론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중장년 일자리 지원법 제정 등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어요. 근데 지금 민주당에선 지금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몇 개 발의를 했던데 국민의힘에서도 63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논의하겠다라는 정도의 얘기는 나왔거든요. 어떻게 그럼 이번에 정년 연장 최소 63세까지는 가능한 건가요?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주 초에 그 11월 첫째 주 그 화요일 날 저희들이 그 회의를 할 텐데요. 거기서 논하는 주제가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할 겁니다. 이미 정부에서는 정부에서는 이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? 그 일부 근로자분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이죠. 대해서는 65세까지 연장을 하겠다 발표를 했잖아요. 그리고 대구에서도 그런 그 정년 연장에 대한 발표를 했거든요. 이건 거스를 수 없어요. 정년 연장은 저희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하고 퇴직하는 시점이 지금 언밸런스잖아요. 그죠? 이 부분을 이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한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이 63세로 지금 늘어나잖아요. 그죠? 60세에서 63세 늘어나면 그 시점까지는 맞춰주는 것이 맞다는 보는 거죠. 그래서 단계적으로 정년을 좀 연장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적 충격, 경제적 충격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정년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럼 정리하자면 국민의힘도 63세까지 연장하는 것은 찬성, 65세까지는 단계적으로. 민주당에서는 그 당론을 안 정했을걸요. 네, 또 뭐 당론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. 개별 의원들이 법안을 뿐이죠. 발의한 거지. 그리고
먹사니즘 이야기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. 예, 그래서 그건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야죠. 저희들은 이걸 그 한동훈 대표가 만든 특위 1호 위원회잖아요. 여기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힘있게 그 정년 연장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. 그래서 한 최소한 63세까지는 늘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저기 격차에서 특위위원장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. 이 보수 콘크리트 지지층 일각에서는 이 한동훈 대표의 격차 해소 이 담론을 좀 좌클릭이다 이렇게 좀 비판하기도 하는데 좀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글쎄요, 그거는 뭐 보수라기보다는 극우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. 저기 우리 사회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지 잘 사는 사람들만이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. 정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정치가 필요한 거지. 돈 있고 부자들은 정치가 필요가 없어요. 네. 알아서 다 잘 살잖아요. 그죠? 네. 우리가 건강보험 하죠. 건강보험, 네. 국민건강보험. 네. 그것도 일종의 사회복지입니다. 맞죠? 네네. 그런 논리로 치면 그것도 좌클릭이죠. 그죠?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저는 보거든요.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은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좀 이렇게 자격이 있을지.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. 네.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우리 연금 내잖아요, 연금. 네. 연금 역시도 국민연금도 사회보장제도고 복지잖아요. 국민건강보험도 마찬가지죠. 우리나라만큼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잘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? 그죠? 우리는 병이 있거나 아플 때 병원비를 최소한만 내면 되잖아요. 나머지는 다 누가 냅니까? 국가가 부담하잖아요. 그것도 그걸 따져보면은 그 복지도 그러면 좌클릭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구구적인 여론까지는 신경 쓸 수는 없다. 저는 네. 이게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는 네. 그걸 가지고 좌다 우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그렇죠. 보는 거죠. 예. 우리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그 선진국이 아닙니다. 선진복지국가죠. 예, 그렇지 않습니까? 누구나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꿔야지 일부 특정인 1%만 잘 사는 세상 같으면은 나머지 99% 국민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.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1%에 해당되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편적인 가치 이적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은 다 같이 좀 더 행복하고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. 지지해 줄 것이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그러려면은 경제 성장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. 네, 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렇죠. 합리적인 어떤 그 방안들이 나와야 되죠. 무조건 민주당처럼 뭐 앞뒤 안 가리고 막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 최저임금 문제도 보면요. 우리나라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나라가 없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최저임금이 제일 먼저 도입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? 두 분 기자님. 어딘가요? 모른다니까요. 모르면서 최저임금을 이야기해요. 민주당 보고 물어보세요. 최저임금이 어느 나라에서부터 도입됐는지 모를걸요. 노조들한테도 물어보세요. 네. 모를걸요. 저희가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약간 네. 분량이 좀 길어져서 일단은 제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더 공부하고 오겠습니다. 네, 아니, 네.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 낸 게 아니라 네네네. 최저임금에 대한 정신, 네, 그런 것을 이제 네네. 잘 이해해야 된다 네, 하는 네, 거죠. 네, 네. 알겠습니다. 예.